현대 남성들 사이에 조용히 퍼지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피부에 흉터를 남기지도 혈액 검사에도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에서부터 한 인간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결코 해롭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당신은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동의하라고.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억지로 미소를 지을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아니오를 외치면서 입으로는 네라고 답할 때마다 당신의 일부는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남자의 첫 번째 죽음입니다. 육체의 소멸이 아닌 그의 날카로움, 그의 야성의 죽음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기를 멈추고 한 마리 개가 되었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꼬리를 흔드는 존재. 그것은 기쁨의 몸짓이 아니라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현명한 군주는 필요하다면 비정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선함만으로는 스스로를 묶는 족쇄가 될 뿐이다. 세상은 순종적인 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용할 뿐입니다. 쓸모 있을 때는 그의 충성심을 칭찬하고 저항하려 들면 가차없이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꼬리 흔들기가 멈추면 다른 개로 대체해버립니다. 비극은 그의 친절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그의 환상에 있습니다. 해롭지 않은 존재가 되면 사랑받을 것이라는 착각, 충성하면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음, 복종하면 무언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 하지만 세상은 순응하는 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위험을 감수하는 자, 능력을 갖춘 자, 미소 지을 수 있지만 결코 무릎 꿇지 않는 자에게 보상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한 명의 남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마리 개처럼 생존하고 있습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삼켜버린 적이 있다면, 사랑을 구걸하며 그것을 관계라 부른 적이 있다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인간처럼 느껴진 적이 있다면, 이제 그 연극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당신 안에 개를 죽여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길들이고, 이용하고, 그리고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늑대는 기억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리더로 키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복종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순응하면 상을 받았고 저항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친절하고 남을 도우며 당신의 내면이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를 때조차 네라고 말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렇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당신의 척추에 힘과 자존감, 전략적 사고 대신 복종이라는 단어를 새겨 넣었습니다. 오직 예측 가능성만을 남겼습니다.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충성심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쓸모없어지는 순간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이 사회 시스템은 전사가 아닌 노동자를, 사상가가 아닌 의존적인 인간을 길러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허락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자신에 대해 사과하는 남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훈련이 끝나면 당신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멈춥니다. 망설이고 움츠러듭니다.
그때부터 진짜 죽음이 시작됩니다. 주도성의 죽음, 날카로움의 죽음, 당신의 남성성이 조용히 붕괴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런 남자들을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예에 바르고 순종적인 이들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치자들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세상은 연기와 권력의 무대이며 포식자들은 양복을 입고 상냥한 말 뒤에 야망을 숨기는 곳입니다. 고개 숙이는 자는 짓밟히고 꿋꿋이 서 있는 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곳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직장에서 누가 성공합니까? 야근을 밥 먹듯 하고 불평 한마디 없으며 모든 것을 바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단호하게 말하며 존재감 있게 걷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서는 누가 갈망의 대상이 됩니까? 끝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상대의 모든 요구에 자신을 맞추며 선택받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남자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맹목적으로 쫓지 않으며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남자입니까? 다시 한번 당신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잔인하지만 여전히 진실입니다. 이 세상은 친절함이 아니라 희소성을, 복종이 아니라 힘을 존중합니다. 착한 남자는 이론적으로는 박수를 받지만 현실에서는 버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키도록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쁘게 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이든 직업적이든 개인적이든 이기의 순간에 물어뜯을 수 없는 남자는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 내면에서 무언가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린다면 더 이상 움츠러들고 고개를 끄덕이고 당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는 것에 지쳤다면 이제 그들이 당신에게서 지우려 했던 것을 기억해낼 시간입니다. 당신은 작아지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침묵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순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배신보다 더 위험하고 사랑보다 더 유혹적이며 그 어떤 왕보다도 효과적으로 남자를 족쇄에 묶어두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충성입니다. 당신은 충성이 당신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당신의 진실성을 증명하며 강한 남자의 척도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진실의 나머지 절반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힘없이 바쳐지는 충성은 노예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지렛대 없는 충성은 목줄이 되고 최악의 경우 잘못된 대상에 대한 충성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명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통치자들이 충성을 고결해서가 아니라 유용하기 때문에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하기 쉬우며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상사는 당신이 적은 임금에도 충성하길 원하고 당신의 연인은 당신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충성하길 원하며 당신의 지도자들은 당신이 눈을 감은 채 충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항하는 순간, 더 이상 편리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충신이 아니라 위험인물이 됩니다. 충성은 결코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편안함, 그들의 지배, 그들의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그들의 보험증권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 부르고 당신의 헌신을 칭송하며 당신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준 바로 그 순간 당신을 늑대 무리에게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소진시키는 시스템입니까?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는 관계입니까?
당신이 목소리를 내는 순간 당신을 대체해버릴 직장입니까? 솔직해지십시오. 당신은 충성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것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두려우며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당신은 머물고 허리를 굽히고 명예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부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명예가 아니라 미덕의 옷을 입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서 걸어 나오기를 거부하는 남자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작게 머물고 갇혀 지내며 잊힐 것입니다. 역사는 충성스러운 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승리자, 적응하는 자, 언제 충성의 대상을 바꿔야 할지, 언제 떠나야 할지, 언제 깃발을 불태우고 자신의 깃발을 꽂아야 할지를 알았던 자들을 기억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군주는 사자와 여우의 면모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는 언제 굳건히 서야 하고 언제 연기처럼 사라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충성을 선물처럼 거저주지 마십시오. 조건과 경계가 있으며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할 때 언제든 철회할 권리가 있는 대출처럼 다루십시오. 당신을 위해 피를 흘려줄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대의에 미래가 있는 비전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본능에, 당신의 존엄성에, 당신의 성장에 충성하십시오. 당신의 충성이 불편해지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주저없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잠자던 무언가를 깨웠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는 당신이 무릎 꿇기를 멈춘 순간을 기록하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단순히 또 하나의 채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안락함 대신 명료함을, 인정 대신 날카로움을, 칭찬 대신 힘을 선택한 남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직 충성스러운 늑대만이 살아남습니다. 조용하고 계산적이며 언제나 홀로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 늑대 말입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드는 부드러운 쿠션, 즉 안락함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잊히기 쉬운 존재로 만듭니다. 눈에 띄지만 결코 존중받지는 못합니다. 사랑받는 것에 집착하는 남자는 상황에 맞춰 자신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실을 희석시키고 본능을 잠재우고 내면의 불꽃을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는 왜 아무도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런 남자들을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배하는 자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지배력은 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존재감은 구걸하거나 즐겁게 해주거나 자리를 얻기 위해 미소 짓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지켜보고 말이 아닌 기운으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람들은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그가 시끄럽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말을 가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지된 위험의 힘입니다. 공격성의 위험이 아니라 침묵의 위험입니다. 말은 적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남자, 평화를 추구하지 않지만 누구도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기에 평화를 유지하는 남자. 마키아벨리는 알았습니다.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 왜일까요? 사랑은 당신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사라지지만
두려움은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행동을 교정하고 당신이 입을 열기 전에 이미 경계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현대 남성들은 정반대의 말을 듣습니다. 부드러워져라, 끝없이 마음을 열어라,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해라. 그리고는 왜 자신이 무시당하는지, 왜 아무도 그의 친절을 존중하지 않는지, 왜 자신의 목소리에 힘이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진실은 잔인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을 무시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당신이 무례함을 견딜 것이며 당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할 것이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움츠러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일단 그들이 당신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당신은 모든 영향력을 잃습니다. 잔인해질 필요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선택하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위험은 짖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시험하지 마시오라는 신호를 보내는 고요함이기 때문입니다. 개는 두려움에 짖습니다. 늑대는 짖지 않습니다. 그는 지켜보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 그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게 하는 것과 기억하게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정받기를 좇는 것을 멈추고 당신만의 중력을 만드십시오. 배신을 기억하는 남자처럼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남자처럼 걷기 시작하십시오. 세상은 가장 시끄러운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조용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힘은 언제나 시끄럽지 않습니다. 사실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남자들은 가면을 썼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소 지었고 주변에 섞여들었으며 세상이 그들을 부드럽다고 믿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통치자가 자신의 행동이 미덕과 모순될 때조차도 유덕해 보이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너무 일찍 보여주는 것은 스스로를 표적으로 만들고 전략적 이점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날카로움을 감지하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무디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롭지 않고 겸손하며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 순진해 보이는 남자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될 때까지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그는 과소평가되고 간과되며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힘입니다. 의심의 그늘 속에서 그는 본능을 갈고 닦고 상황을 연구하며 자신의 패는 결코 보여주지 않은 채 모두의 개임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립이 당신의 무기를 드러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모욕이 반응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상대가 당신의 전력을 다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현명한 움직임은 그들이 당신을 온화하다고 믿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 앞에서 자유롭게 말하게 하고 경계를 풀게 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술, 두려움, 약점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은 짖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끝내버립니다. 마키아벨리가 존중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분노나 혼돈이 아닌 통제된 무자비함, 차갑고 계산된 힘입니다. 양들은 개 옆에서 잠들지만 늑대가 나타나면 떱니다. 늑대가 소리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전쟁에 대해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 한마디 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잔인함이 악은 아니며 모든 자비가 현명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이 차갑다고 부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약해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규율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결코 친절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전략적으로 적용될 때만 유용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남자의 인생에는 결단보다 자비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더 큰 해를 불러오는 문을 열고 망설임이 유산과 후회를 가르는 차이가 되는 순간 말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자가 우유부단함의 재단 앞에서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떠나기를 두려워하고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며 그 관계가 자신을 옥죄고 있을 때조차 관계를 끊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무자비함을 악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선택적 무자비함, 즉 가장 중요할 때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악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가까이 보십시오. 정상에 오르는 남자들, 두려움과 존중을 한몸에 받는 남자들은 항상 가장 시끄럽거나 가장 호감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결단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설명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증명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행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언제나 그렇듯 그들의 경계를 시험할 때 그들은 무너지거나 움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 대응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선택적 무자비함은 언제 친절해야 하고 언제 끝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서 걸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그것이 익숙하고 칭찬받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입니다. 걸어나올 수 없는 남자는 항상 짓밟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남자는 갈림길에 섭니다. 한 길은 평화를, 다른 길은 힘을 약속합니다. 당신은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힘에는 대가가 따르며 인정과 안락함은 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힘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현상 유지를 거부하고 다른 이들이 흐리는 곳에 선을 긋고 대부분의 남자가 동료를 얻기 위해 무릎 꿇을 때 홀로 걷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남자는 갈등을 피하고 오해받는 것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피하게 됩니다. 그는 방에 있지만 결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유령이 됩니다. 하지만 힘을 선택하는 남자는 보이고 느껴지고 존중받습니다. 때로는 미움받지만 결코 무시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침묵으로 산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항복입니다. 오늘 얻은 안락함은 내일 당신이 후회할 감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명료함은 잔인함으로, 당신의 경계는 오만함으로 불릴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으로 이득을 받던 자들이 당신의 성장을 가장 먼저 붕괴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복종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부스러기를 구걸하거나 존재하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개가 되었습니다. 충성스럽고 해롭지 않으며 항상 기다리고 항상 꼬리를 흔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칭찬받았지만 결코 존중받지 못했고 이용당했지만 결코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 그 개를 죽여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아니라
복종을 안전과 혼동하고 침묵을 사랑과 동일시하며 조용히 고통받는 것이 충성을 얻는 길이라 믿는 당신의 나약한 부분을 죽여야 합니다. 애원하고 설명하고 연기하는 부분을 죽여야 합니다. 세상은 길들여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읽을 수 없고 흔들리지 않으며 부정할 수 없는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이제 늑대를 깨우십시오. 시끄럽고 무모한 늑대가 아니라 통제되고 날카로우며 타협하지 않는 늑대를, 진심일 때만 미소 짓고 중요할 때만 말하며 물어뜯을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 자체가 이미 경고인 남자를. 늑대는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받기를 기다리지도 존중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마치 그것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변화입니다. 나약함에서 폭력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투명함에서 필연성으로의 변화입니다. 인정을 위한 연기에서 사과 없는 존재감의 구현으로, 안전한 존재에서 기억되는 존재로, 당신 안에서 그 변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그 불타는 날카로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한때 구원받기를 기다렸던 당신의 나약한 부분을 대체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무릎 꿇는 것을 끝냈습니다. 정당화하는 것도, 목줄이 언젠가 왕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도 끝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탄생의 시작입니다. 낡은 껍질을 찢고 당당히 서서 말은 줄이고 더 많이 관찰하며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